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계에서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술은행 공모제, 미술은행 작품 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어요. 물론 국민청원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2021년 미술은행 지원 자격에 대한 제연?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이 국민청원 올라온 것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구입니다. 또한 현재 갤러리를 운영한 지 6년 된 대표입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에서 2021년 미술은행 2월 29일 마감되는 출품작가의 지원 자격을 한국 땡땡땡땡땡 해외한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갤러리와 많은 미술가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땡은 밑에 보면은 뭐 본 게시물은 그 일부 내용이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뭐라고 썼을 텐데 여기서 삭제가 된 것 같죠? 우선 평등하지 못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한국화랑협회는 단체 중에 하나일 뿐 갤러리로 등록되어 있는 갤러리가 다 한국화랑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협회는 한국화랑협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화가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 아닌 까닭과 같습니다. 저도 한국미술협회 회원이 아니죠. 우수한 작가를 뽑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버젓이 자격으로 거론된 것에 대한 내용의 어휘상실입니다. 미술계는 누구도 쉽게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복합적인 권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이익 집단에 대한 부분이 표본인 양 자격으로 운운되어서는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로 얼룩졌던 문화예술계가 그나마 그림자를 벗어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뜬금없는 발상이 문화예술계의 투명성을 저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개선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미술은행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를 한번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응모 자격이 있죠.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공사립미술관 주최 또는 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에서 공고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본인 작품 직접 응모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랑협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소속 갤러리 파일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갤러리에 해당되면은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인데 뭐 저는 사실은 자격 요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작가가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화랑협회 갤러리랑 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도 이해는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던 작가들만 했는지도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긴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곳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영상에서 조금 잘려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를 통한 작가 지원, 미술시장 활성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어떻게 하고 2021년 응모 자격에 대해서 비판까지 더해졌다. 여기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여기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017년, 2019년 미술은행 응모 자격은 개인전 5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작가, 국적 관계없음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미술은행 응모 자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공고일 전날 기준 7년 이내에 국공사립미술관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21년의 미술인행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공사립미술관 소속 레지던시 주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 대관전시 제외에서 공고일 전날 기준 5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냥 개인전 5회 이상 개최를 한 미술인이면 다 됐었는데 2020년에 국공사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이렇게 개인전 또는 단체전이라고 써있긴 한데 뭐 단체전도 뭐 다르겠죠, 조금씩. 아무튼 전시를 했었던 미술인만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한국화랑협회에서 전시를 한 작가로 바뀐 거죠. 뭐 여기 써 있습니다. 미술인의 공모의 범위는 국공사립미술관으로 한정되었었고 이번에는 소속 화랑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자, 여기 또 자세하게 나오네요.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예를 두 가지 들어보면 2019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화랑은 460곳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화랑협회에 가입된 곳은 약 160곳이므로 생각보다 화랑협회에 가입한 갤러리가 좀 적죠? 그러니까 한국미술협회가 생각보다 가입해 있는 작가들이 좀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갤러리를 함에 있어서 화랑협회에 가입을 하는 거는 이제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화랑협회라는 게 뭐 국가에서 만든 것은 아니기는 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미술인들이 좀 이게 맞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것에 대해서 이 뭐냐 미술은행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인가, 국립현대미술관은 왜 이런 반발이 있을 것임에도 아니면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조항을 넣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2020년에 국공립 또 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작가 뭐 이렇게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약간 국공립에서, 사립까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국공립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조금 더 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분야에서 혹시 정부랑 일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중에 최근 몇 년 안에 국공립 기관과 같이 뭐 일을 했었던 경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그런데 조금 검증된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좀 공인된 기관, 그렇게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국공립 기관에서 뭔가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 그 업체의 실력만 보고 그 작가의 작품만 보고 하면은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약간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석사 이상이라든가 뭔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시 또 거기서 야, 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은 역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강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했었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실력만 보고 뽑았는데 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된 사람들, 그리고 공인된 실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좀 웃긴 거죠. 어떤 거냐면은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한번 있고 뭐 나라와 일을 했다거나 나라와 선정이 한번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미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도 한번 내가 국공립에서 뭔가 되어 있던 게 뚫어지면은 그 다음에 심사를 받거나 할 때도 조금 더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건지는 좀 아시겠죠?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국공립 사립미술관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뭐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국공립사립미술관으로 제한을 뒀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미술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 뭐 그게 그렇게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술관 전시가 있고 갤러리 전시가 있습니다. 또 화랑협회에 소속된 갤러리가 있고 소속되지 않은 갤러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 시험이 아닌데 워낙에 그 규모가 크거나 공인됐다라고 하면은 공공연하게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국가 공인이 아닌 자격증이 있지만 그게 거의 국가 공인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화랑협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긴 한데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최승윤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뭐 작가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작가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은 아니면은 대표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대표자 중에서도 약간은 좀 공인된 곳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술협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가입자 수도 많고 좀 공인되고 오래된 미술협회랑 해가지고 일어났었던 일들은 조금 뭐랄까 공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승윤이랑 단독 면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 왜 버젓이 공인된 그 미술, 뭐 공인까진 그렇지만 미술협회를 앞두고 일개 개인하고 일을 했냐, 뭔가 리베이트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작년에 국공립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작가들만 이렇게 미술품 구입을 한다라고 치면은 갤러리 전시만 했었던 작가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뭐 갤러리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누굴 만나야 되냐? 그러면은 한국화랑협회와 이야기를 진행을 했을 수도 있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화랑협회에서는 갤러리 작가들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위를 넓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야 되니까 갤러리 작가들도 해줘라. 근데 그 중에서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화랑협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뭐 갤러리 협회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 국가 공인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출신 작가들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오히려 범위를 넓히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기 전에도 킹리적 가심으로 이게 뭔가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공고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미술은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국공립사립미술관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이 없었던 게, 그 정도는 다들 조금 인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미술관은 비영리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 작가들만 이렇게 추첨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가 생겨버리면은,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은 이게 그 나중에 근거가 계속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에 등급이 약간 나눠지는 거죠. 실제로는 화랑협회 갤러리라고, 갤러리든 화랑협회 갤러리가 아니든 그게 등급이 있지 않은 건데, 나라에서 뭔가 일을 했었을 때 뭐 내년에 미술 사업을 하는데 그 근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변별력을 위해서 화랑협회에서 전시를 했었던 작가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작가들만 하는 게 더 좋겠네. 그러한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 집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나의 기준이 생기고 국가 공인은 아니지만 거의 국가 공인처럼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갤러리들에게 이제 손해가 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약간은 갑질이 될 수도 있죠. 뭐 네가 국가에서 일을 하거나 미술은행에 이렇게 작품도 소장이 되고 싶으면은 다른 갤러리가 아니라 한국화랑협회 갤러리들하고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화랑협회 갤러리가 아닌 갤러리라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사실은 자유롭게 했지만, 그게 또
이건 좀 너무 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가로막힐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지금 많은 미술인들이 반발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시하고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이후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게 고착화되어 버리고 하나의 판례로 박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미술인이 아니신 분들은 더더욱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미술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그럼 작가를 뽑는데 좀 공인된 데에서 한 사람들을 뽑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야? 더 이렇게 어,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국가 공인 뭐 협회,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 공인이 될 수도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갤러리가 아니고, 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갤러리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미협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작가라는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도 좋은 작가가 있고 아닌 사람들도 좋은 작가가 있고, 근데 작가 활동을 하는데 미협이랑은 사실은 큰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갤러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화랑협회는 큰 상관이 있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열리는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화랑협회 갤러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 협회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이게 뭔가의 하나의 국가적인 기준이 되거나 뭔가를 올가매는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이런 근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공표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의 기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좀 공감을 하는, 왜 되는 사람들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고, 왜 최승유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국공립에서 뭔가 지원을 받고 뭐 소장이 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킹리적 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어떤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렇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뭔가 연결이 돼서 일을 하려면은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 그러니까 경력이 한 번 있으면 계속 그걸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신입사원은 사실 그런 경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아무튼 그 경력이 생기면은 그 경력을 기준으로 계속 잘 된다. 그러니까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레지던시가 한 번 되면은, 물론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국공립 레지던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래서 그리고 레지던시 나온 작가분들을 보면은 국내 주요 레지던시를 한 바퀴 도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타 공인기관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뽑혔다라는 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한다. 꼭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게다가 또 미술은 좀 더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그냥 작품성만 봐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데 뭐 크리스티에서 됐던 거다, 어디 유명 갤러리에서 됐던 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거는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술은행에 소장이 되는 것도 미술은행 소장 작품, 이러한 타이틀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중립 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조금 더 있는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돼요, 왜 이렇게 했었는지. 하지만 내년에는 요대로는 조금 좀 더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작가분들이나 미술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에 청원을 할 만한 미술인들만 다 합쳐도 사실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몇천 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431명이면 그래도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미술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